손녀와 함께 손에 든 흑백 사진 속에는 짧은 머리에 교복을 입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진 속 소년이 이렇게 주름진 할아버지가 될 줄은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진만 보고 있으면 저는 다시 12살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고향의 이야기를요. 전라남도 담양,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지금은 대나무로 유명하지만 어릴 적만 해도 그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숫탈기 울면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죠.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소리, 솥뚜껑 여는 소리가 나면 저도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밥은 언제나 똑같은 보리밥에 된장찌개였지만 저는 실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거든요. 아침밥을 먹고 나면 학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 골목길이 시작됐습니다. 좁은 흙길이었지만 저에게는 온 세상이었죠. 학교 가는 길에는 앞집에 살고 계시는 김씨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 그 시간이 참 즐거웠죠. 언제나 도시락 자랑이 우리들의 아침 대화였습니다. 골목길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분은 철물점 박영감님이었습니다. 영감님은 항상 주머니에서 눈깔 사탕을 꺼내 주시곤 하셨습니다. 영감님 철물점에는 온갖 연장들이 가득했죠. 영감님은 제 호기심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골목 중간쯤에는 순이네 집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제 동갑내기 소꿉친구였죠. 우리는 매일 같이 놀았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골목길에서 만나 해질 때까지 뛰어놀았죠. 술래잡기, 숨바꼭질, 망까기. 요즘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그 놀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골목길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길가에는 민들레가 고개를 들었고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하여 온통 분홍빛이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골목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원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에는 작은 개울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놀았죠. 물장구 치고 물고기 잡고 수영도 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골목길에 평상이 나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수박을 먹었습니다. 달콤한 수박물이 턱까지 흘렀습니다. 가을이 오면 골목길에 곡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추수철이었거든요. 저도 벼 나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온 동네가 잔치였습니다. 어머니는 송편을 빚으셨고 저는 그 옆에서 몰래 먹곤 했죠. 겨울이 오면 골목길에 눈이 쌓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골목길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우리는 큰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당근으로 코를 만들고 석탄으로 눈을 만들었죠. 대문 밖 골목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우리 마을에는 장이 섰습니다. 그날만큼은 골목길이 축제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경만 해도 신났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좋았던 건 호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파시는 호빵은 달콤하면서도 따끈했습니다. 어머니도 호빵을 함께 드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날의 행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큰아버지, 서울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부산에 계시던 삼촌,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렸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내려온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새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은 자꾸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고향 내려가는 횟수가 더욱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그립던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맞나?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사라지고 새 집들이 들어서 있었죠. 하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가 김씨 할아버지네였고 저기가 박씨 아저씨네 가게였고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기억 속에는 생생했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새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옛날 집 앞 골목에 들어서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물이 있던 자리, 장독대가 있던 곳,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해질녘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그 시절, 저는 이 골목길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지금도 가끔 그 골목길 꿈을 꿉니다. 어린 제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꿈, 어머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시는 꿈, 꿈에서 깨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골목길은 제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고향 골목길이 있으신가요? 그곳에는 어떤 추억이 남아있나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많은 것이 변했어도 추억은 그대로일 테니까요.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고향이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그 골목길을 그리워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그리운 고향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